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네, 그리고 다음 번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네, 이거는, 상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무슨 베스킨라빈스 같은데, 어느 별에서 왔니 상입니다. 네, 엄마는 외계인 생각나는데, 이것도 조금 유추해보면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필라델피아의 다리오 사리치 선수입니다. 다리오 사리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즌 초부터 좀 얘기를 많이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벤 시몬스가 이제 한창 떠오를 때 사리치도 충분히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제 시즌 막판 되면 분명히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즌 후반은 아니고 이미 한 시즌 중후반부터 제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벤 시몬스가 완전히 시즌 아웃 되면서 사리치 너가 이제 주전을 뛰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얻으면서 오게 된 부수적인 스탯 상승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82경기 전 경기를 소화한 것도 본인의 신인왕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였던 것 같고, 뭐 사실 신인왕 경쟁을 다시 얘기해 보자면 엔비드의 파괴력이 좀 더 세긴 셌지만 31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디스어드밴티지죠. 81경기 중에 40경기만 소화했더라도 엔비드 네가 먹어라 이건데, 그것조차 소화하지 못했고 사리치는 전경기를 소화했고 주전까지 먹으면서 평균 12.8득점에 6.3리바, 2.2어시스트, 3점슛 평균 1.3개를 기록을 하면서 뭐 신인 스탯으로는 정말 네, 굉장히 무난한 스탯을 보여주면서 또 꾸준하게 기록을 했던 거 보면은 충분히 신인왕을 줘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다음 시즌에 이제 벤 시몬스가 복귀를 했을 때 사리치의 포지션이 과연 어떻게 될지, 코빙턴도 막판에 시즌 아웃 돼가지고 사리치가 좀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다음 시즌 초반이 조금 되게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사리치, 시몬스, 코빙턴 뭐 이래저래 해서 다음 시즌 초반만 잘 견뎌낸다면 사리치는 아마 타탄대로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별에서 왔니 상을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번으로는 에이스팀 대상입니다. 뭐 여기서 갑자기 왜 에이스팀 대가 훅 들어오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에이스팀 대상의 의미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소리 없이 강한 뜻입니다. 소리 없이 강하게 한 시즌을 보냈다라는 평가에서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공동수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1, 2위를 나눠서 해보자면은, 첫 번째 이제 정말 공식적인 수상으로는 마이크 콘리 주니어입니다. 이 선수 또한 이제 제가 시즌 초반에 연봉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오버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깠었던 선수인데, 그 당시에 부상이 겹치면서 좀 못 뛰었었어요. 한 4주 동안 못 나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신랄하게 깠었는데, 복귀한 이후로는 거의 부상 소식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20.5득점에 3.5리바, 그리고 어시스트 6.3개, 스틸 1.3개, 그리고 3점 슛이 2.5개. 네, 굉장히 꽉꽉 스탯을 채워놨죠. 또 야투율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투율 46%, 3점슛 41%, 또 자유투 86%. 이 정도면 거의 170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170 넘었죠. 네, 170 클럽을 돌파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즌 12경기 정도 소화하지 못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멤피스의 팀 특성상 충분히 버텨볼 만한 경기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이스팀 대상, 네, 시즌 30위를 받게 된 최초의 선수, NBA 최초의 선수가 이제 콜리가 되었는데, 그거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리 없이 강하게 한 시즌 잘 소화했다는 의미로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콜리에 이어서는 저는 제임스 존슨을 뽑아보겠습니다. 제임스 존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즌 후반에 잠깐 썼다가 잠깐 다쳐가지고 버린 사이에, 네, 데려가셨는데, 그게 이제 미키 마우스 팀이었죠.
어쨌든 시즌 초반에는 조금 그냥 못 나와서 그냥 뭐 토론토 때 백업 롤 수행하듯이 하겠지 했는데 윈슬로우 시즌 아웃이 굉장히 컸죠. 윈슬로우 시즌 아웃 당하고 웨이터스 터지고 그리고 이제 골고루 터져가는 상황에서 제임스 존슨이 완전 어퍼컷을 날려버렸죠. 마이애미의 그 상승세를 이끌게 되는. 그래서 시즌 76경기 출전하면서 12.8득점에 리바운드 4.9개, 어시스트 3.6개, 블락 1.1개, 그리고 스틸 1개. 네, 전 카테고리에서 고른 스탯을 보여줬고 야투율도 48%, 3점슛 34%, 또 자유투 71%. 자유투가 조금 낮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카테고리에서 전방위 활약을 펼쳐줬다는 게 굉장히 FA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 선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쉽게도 마이애미는 이번 시즌 이제 9위를 동부 컨퍼런스 9위를 기록을 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지만 시즌 초반에 그 마이애미 부진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마이애미도 이번 시즌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즌 초반에 조금 부진했던 게 좀 덜했다면 충분히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을 텐데 그게 굉장히 아쉽게 됐죠. 근데 다음 시즌에 더 희망이 있을 테고, 그리고 스포엘스트라 감독의 그 위기 관리 능력, 네, 위기 대처 능력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마이애미 히트가 아쉽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네, 비관적인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 또 윈슬로우가 무사히 복귀하고, 이번 시즌에 비해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면은, 충분히 마이애미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붙잡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웨이드가 옵트아웃을 선언하고 다시 FA에 데려왔을 때 저는 그냥 이제 NBA 팬으로서 웨이드가 다시 마이애미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펠라이니 구단주가 이제 그때 웨이드와 재계약을 할 당시에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문전박대를 하느라고 이제 웨이드가 실망을 해서 고향팀인 시카고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라일리 구단주도 보시 때 사건도 그랬고 웨이드 건도 그랬고 굉장히 좀 그 주요 선수들과 좀 척지는 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웨이드는 아무래도 마이애미의 심장이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웨이드가 또 나오게 됐네요. 네, 정작 웨이드는 이제 시카고에 이적해서 못하진 않았어요. 못하진 않았는데 이놈의 부상이 계속 네, 붙잡았죠. 그래서 저는 웨이드에게 기복 롤러코스터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기복왕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NBA 이제 수상을 할 때. 그런데 J.R. 스미스를 강력한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J.R. 스미스는 3달 넘게 결장을 한 게 너무 좀 결정적이다 보니까는 수상 후보에서 제외를 했고, 남은 선수들 중에서는 웨이드가 가장 좀 오락가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일단 이 선수의 오락가락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굉장히 컸죠. 잘할 땐 굉장히 역시 웨이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시즌 출전 경기 수가 60경기 네, 21경기를 쉬었죠. 좀 아쉬운 네, 출전 경기 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 막판에 이제 팔뚝 쪽에 이제 그 미세한 골절이 발견돼서 자녀 시즌 출전 정지를 불가를 판정받았지만 좀 투혼을 발휘해서 일단 플레이오프에 복귀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미 복귀했는지 잘은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근데 스탯만 놓고 보면은 18.3득점에 4.5리바, 3.8어시, 1.4 스틸. 근데 야투율이 43%, 또 3점슛 31%, 자유투 79%. 근데 3점슛이 최근 한 6년 동안 가장 좋았던 스탯이었던 것 같아요. 31%. 근데 직전 시즌 16%가 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근데 일단 3점슛 시도 자체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4배 상승을 했습니다. 약간 좀 외곽에서 쏘는 케이스가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좀 야투 쪽 스탯 하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웨이드가 그러면 한 시즌 한 20경기 넘게 못 땄다는 거고, 그 중간중간 촘촘히 백투백 경기에서 쉬고 휴식하고 다쳐서 안 나오고 그러다가 막판에 시즌 아웃 돼가지고 못 나왔는데,
유저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골머리를 많이 앓았을 것 같아요. 이 선수를 FA로 풀자니 너무 아깝고, 트레이드로는 부상 경력 때문에 절대 안 팔릴 것 같고, 근데 팔리더라도 정말 낮은, 뭐, 2툴, 3툴, 그런 선수에 만족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웨이드를 거의 못 팔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복상으로 뽑아봤습니다. 아직도 네 카테고리가 남았는데, 여기서 한 번쯤 메시지를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는 언제나 활발하게 저희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방에서 항상 의견을 나누셨어요. 저희 그분 팀 선수를 평가를 하고 또 다른 팀 선수들 막 칭찬하고 항상 그렇게 좀 그렇게 의견을 좀 만드시는,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냥 네 그렇게 좀 활발하게 좀 많이 언급을 하셨던 정호님, 네 정호님의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팡콩남님이 커미로 계신 야후리그 케이브팀 구단주 정우라고 합니다. 리그 내 구단주분들과 함께 한 시즌 동안 재밌게 판타지 리그를 즐겨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같이 즐기면 좋겠네요.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로티서리 방식으로 해봤는데 헤드투헤드와는 다른 색다른 맛이 있어가지고 좀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헤드투헤드 하나, 로티서리 하나 해볼 생각입니다. 시즌 초반에 너무 포인트가 너무 낮게 나와서 조급해가지고 트레이드를 좀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잘 된 것보다는 안 좋았던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역시 초보 구단주라 그런 티가 좀 팍팍 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종 순위를 5위를 했는데 나름 아주 만족하고 꼭 다음에는 더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시즌 동안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뭐 좋은 일도 있었는데 끝까지 다 참여해주신 저희 리그 구단주님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즌에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번에는 좀 상 이름이 길어요. 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상입니다. 무슨 의미냐? 이거는 선발 또 백업을 가리지 않고 전방의 활약을 펼쳐진 선수에게 주는 상인데요. 이 선수도 사실 뭐 NBA를 좀 보셨다면은 얼추 예측이 되실 겁니다. 네, 멤피스의 잭 랜돌프 선수인데요. 사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제 주전 자리에서 내려와서 식스맨 자리로 경기를 뛰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랜돌프와 피젤 감독에게서.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이제 백업으로 나오다가 자말컬 그린이 이번 시즌에 너무 못했어요. 잘한 경기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만 한 5경기 중에 한 경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좀 자말컬 그린이 잘 해줬었는데, 그래서 이제 멤피스가 이제 1라운드 탈락하고 막 예거 감독 막 기자회견 때 엄청 펑펑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에 이제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그린이 결국엔 백업으로 오히려 내려가고 랜돌프가 뭐 선발로 나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여전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14.1득점에 8.2리바운드, 1.7어시스트. 뭐 블락이랑 스틸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야투가 45%, 또 3점슛 22%, 자유투 73%를 기록을 했습니다. 커리어 최다 하이로 이제 3점슛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네, 1.3개 시도해서 0.3개. 뭐 성공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크 가솔이랑 잭 랜돌프가 이번 시즌에 제일 달라진 점은 3점슛 시도가 조금이나마 늘어났다는 거, 그러면서 좀 스페이싱이 많이 됐다는 거, 멤피스가. 여기서 이제 챈들러 파슨스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파슨스가 있었다면은 파슨스가 좀 더 건강했더라면은 좀 더 멤피스가 무시무시한 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멤피스는 이제 7위로 샌안토니오와 막 맞붙게 됐습니다만은 이것도 굉장히 늠농구 제대로 펼칠 것 같아요. 네, 샌안토니오는 시스템 농구로 굉장히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멤피스는 내가 득점을 못 내도 너도 득점 못 낸다. 서로 수비하는 농구로 늠농구를 추구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하필 또 세나를 만나가지고 늪을 떠나서 거의 심해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 덩컨이 없는 이상 이제 멤피스 랜돌프가 맡을 선수는 파워 가솔과 알드리지가 될 텐데,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가솔이나 알드리지가 뭐 수비를 못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그렇게 잘하는 편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못하진 않아요, 분명히. 네. 네,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막, 수비 스페셜리스트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냥, 네. 어느 정도 잘 한다. 네, 정도인데, 랜돌프가 이제 아무래도 플레이오프에 이제 잔뼈가 굉장히 구운 선수이다 보니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또 어떻게 자신이 플레이를 해야 될지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샌안토니오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중심에는 이제 랜돌프도 있고 마크 가솔, 콜리, 네,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NBA를 보다 보면 화끈한 공격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수비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비 농구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서부 2위와 서부 7위의 대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지난 시즌 파이널 7차전 4쿼터 네, 막판에 이제 골든 스테이트와 그 클리블랜드의 2분 넘게 무득점 펼치던 그 랠리 네,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렇게만 경기 해준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아무리 공격농구 좋아하던 팬이라도 수비농구가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리즈가 이 시리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네, 그래서 랜돌프까지 얘기해봤고, 이제, 네, 이것도 이제 또 열심히 신랄하게 까보는 상이 될 것 같네요. 연봉 대비 태업상. 네, 연봉 대비 태업상입니다. 연봉 대비. 사실 이것도 뭐 바로 떠오르는 선수는 챈들러 파슨스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챈들러 파슨스는 앞 순서에서 엄청나게 깠기 때문에 다른 선수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동수상이에요. 네. 첫 번째로는 제레미 린입니다. 제레미 린은 제가 시즌 한 중후반쯤에 네, 먹고 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시즌 중반이군요. 먹고 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라는 제목으로 한번 단독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36경기 소화했죠. 82경기 중에 지금 절반도 소화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평균 스탯으로는 14.5득점에 3.8리바 5.1어시 야투 44%, 3점슛 37%, 자유투 81%. 커리어 평균에 비하면 조금 올라간 느낌이 많이 들지만, 일단 36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저는 화가 납니다. 네. 왜냐면 제가 린을 야구에서 뽑았었던 선수였고, 이 선수 또한 저희 팀의 한 주축으로서 굉장히 잘 소화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배신해버렸기 때문에, 연봉 대비 태업상. 또한 그리고, 브루클린에서 계속 이 선수를, 관리를 넘어선 보호를 계속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가 화났었거든요. 아니, 충분히 뛰게 줘도 되는 상황인데 계속 아끼고 계속 아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반에 한 번 복귀를 했었는데 3경기 뛰고 다시 들어 넣어가지고 무기한 이제 출전 안 하면서 계속 복귀가 늦춰졌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귀를 했었는데, 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 네, 저는 아마 뽑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 너무 보여준 임팩트가 커가지고, 어떻게 브룬 로페즈의 못된 것만 배워봐가지고, 하필 이렇게 들어 눕는 스킬을 배워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선수로 조지일이 있었습니다. 조지일은 그래도 좀 양반이에요. 49경기 출전했고요. 16.9득점에 3.4리바 4.2어시스트. 이건 거의 뭐 비슷해요. 근데 다만 득점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점. 야투 48%, 3점슛 40%, 그리고 자유투도 80%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준수한 야투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표본이 좀 적죠. 그래도 린에 비하면 시즌 절반은 넘겼다는 점, 그게 굉장히 그나마 위안 삼을 만한 점이긴 한데, 이러려고 유타 재즈가 영입한 건 아니었겠죠. 1년 남은 만기 카드를 이렇게 49경기밖에 못 쓸 정도는 조금 아쉬웠다고 봐요. 네. 그래서인지 유타가 결국엔 상위 시드를 못 먹고 5번 시드로 클리퍼스를 맞이하게 됐는데, 조질이 유타에 남을지 안 남을지는 저는 사실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1년밖에 안 뛴 팀에게 충성심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남는다면 분명히 좋은 선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조질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그거는 FA 이제 시장 오픈하는 순간에 조금 알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선수도 한 시즌 70경기 정도 소화해줬으면 굉장히 유타에 큰 도움이 돼줬을 텐데,
이래저래 부상이 이래저래 많이 겹쳤어요. 한 부위만 다친 게 아니라 여러 부위를 골고루 다쳐가면서 안 나와가지고 좀 유타가 이번 시즌에는 무조건 고야 이러면서 던졌는데 던진 것에 비해 수확물이 좀 좋지 않았다는 거 생각보다. 물론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건 굉장히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업될 수 있던 상황에서 부상 때문에 좀 스톱이 된 게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페이버스도 있고 조지일도 이 정도밖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워서 태업상으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은 이거는 이대호 선수가 해운대에 카메오 출연해서 했던 발언인데 대사인데 니 딱 봐놨어. 네, 그 상입니다. 니 딱 봐놨어. 그 설경구 그 배우가 그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막 난동 부릴 때 이대호 선수가 딱 때려보고 설경구 씨에게 딱 한마디 했던 게 딱 써올라가지고 너 딱 봐놨어 상인데 이거는 뭐 영어로 풀이해보자면 라이징 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얘기해본 선수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듯이 네, 니콜라 요키치 선수입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들 이제 그냥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알드리치 자리를 무조건 꿰차할 거는 분명하고 이 선수가 과연 2라운드에 뽑힐지 3라운드에 뽑힐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라운드에 뽑힐 거라 예상을 해요. 네, 2라운드 중후반부터 네. 뭐 높게 평가한다면 2라운드 초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백업이 플럼리이다 보니까는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조금 그거에 대한 의구심만 풀린다면 1라운드권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이번 시즌에 이제 어쨌든 터졌던 건 터졌던 거고 다음 시즌은 과연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2라운드 정도 안정권으로 뽑힐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선수는 컨트롤 타워이면서 포스트맨, 네, 리바운드 더블 기록할 수 있음에도 또 어시스트까지 10개 이상 찍어줄 수 있는 선수. 어떻게 보면 정말 욕심을 낼 만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정말 한번 뽑아보고 싶은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뭐 요키치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번에 얘기할 선수도 조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해리슨 반즈도 지난주에 얘기를 많이 했었죠. 시즌 초반에는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시즌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발전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고 이제 댈러스가 이번 시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리빌딩이 확 되어버렸는데 이건 거의 마법같이 이루어져가지고 좀 댈러스 입장에선 굉장히 꽁으로 약간 리빌딩을 이뤄낸 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디조넌을 안 잡고 이렇게 리빌딩을 한 게 정말 기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신기하게 리빌딩을 성사해낸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이번 시즌에 19.2득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1.5개, 3점슛 1개, 그리고 스틸 0.8개로 마무리했는데 야투율도 46.8%에 3점슛 35%, 또 자유투 86%. 3점슛 빼고는 전체적으로 야투가 상승했고 또 전반적인 스탯에서도 일단은 이때 그 커리어 평균이 12득점이었는데 그 예상 프로젝션스에서는 한 3점 정도 평균 3, 4득점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19.2득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아마 다음 시즌에는 평균 20 넘게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반즈도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조금 오래 얘기하면 좀 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오픈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6번째는 이제 소리 없이 네, 롯데시리 리그에서 상위권 자리를 유지했던 팀 장고님의 메시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팀장고 GM을 맡은 허훈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아무쪼록 한 시즌 잘 마치게 된 점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재밌게 좀 판타지 진행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어요. 뭐 고생하신 팡콩남님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다음 시즌 또 같이 이렇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다소
초반이나 중반에 좀 불미스러웠던 일도 있었고 시즌 초반에 비해서도 후반에는 리그 열기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퍼블릭을 요 몇 년 동안 좀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재밌는 판타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타 사이트를 통해서 판타지를 접했고 어느덧 처음 접한 지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쯤에 처음 접했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팀이 아니고서는 타 팀 기록 볼 리도 없고 뭐 이런 기회 통해서 다양한 팀, 다양한 선수들의 활약상을 직접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리그 성적은 이제 결국 뭐 3위 정도로 이제 팀장고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좋아하는 선수, 페이버릿 선수를 이제 뽑아서 다행스럽게 이제 드래프트로 뽑게 되어서 이런 좀 호성적까지 기록하게 되어서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 로티서리 특성상 게임 수 조절을 하면 막판에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뭐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적중한 것 같기도 한데 하던 팀이 따라가기엔 좀 너무 멀리 도망가셨기 때문에 1위까지 노려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다음 시즌은 또 다시 요런 이제 좀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도록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뭐 아무쪼록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뭐 하시는 일 전부 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브룩 MVP 타자. 네,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워스트 베스트 5. 오늘 좀 약간 좀 시상식이 좀 다크다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뭐 좋은 쪽으로도 얘기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보통 시상식 가면 다 좋은 분위기잖아요. 약간 좀, 저는 역으로 가서 좀 안 좋은 선수들을 좀 약간 대추보는, 그러면서 다음 시즌에는 좀 반면교사로 삼길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뽑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워스트 베스트 5 하나 남았는데,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브랜든 나이트입니다. 브랜든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약간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번 시즌 완전히 폭망했죠. 네, 이제 트레이드 카드로 쓰기도 조금 애매해질 것 같아요. 율리스라는 좀 괜찮은 포인트 가드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이트와 블레소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팔아야 될 텐데 나이트는 시장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블레소가 그나마 팔만할 텐데 나이트를 안 팔았다가는 다음 시즌에도 또 이렇게 꺼다 놓은 보리짝으로 될 것 같아가지고 피닉스 입장에선 굉장히 골머리를 앓게 될 것 같아요. 뭐 픽 하나 얹어줘야 팔릴 것 같은데 피닉스가 이렇게 되면은 픽이 당분간 꽤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래저래 픽 넘기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제레미 린. 앞서 얘기했죠. 네, 그리고 다음 번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챈들러 파슨스. 네, 이거는 뭐 불변이죠, 불변. 네, 이렇게 해서 린과 챈들러 파슨스가 2관왕을 차지하게 됐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루디 게이. 네, 루디 게이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운이 없었어요. 네, 운이 굉장히 없었던 타입인 것 같아요. FA를 앞두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바람에 곧바로 시즌 아웃이 돼버렸어요. 세크라멘토 킹스의 전반기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아수라장. 네, 커즌스의 그 폭군 정치가 정말 극심할 때였고, 루디게이는 그 사이에서 충신인 듯한 발언을 몇 번 했었죠. 이 팀엔 안 남겠다. 네, 이 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절대로 이 팀과 재계약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했었지만, 현재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옵트인을 할 것 같아요. 네, 플레이어 옵션이 달려있어가지고 옵트아웃을 선언할 수 있지만 이 상태로 옵트아웃을 선언했다가는 지금 연봉조차 못 받고 거의 베테랑 미니멈 수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일단 1년 재수하고 이제 다음 시즌 FA를 노릴 것 같아서 K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머쓱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세크라멘토에 남아있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세크라멘토에 남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옵트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K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이 선수가 뭐 경기를 던졌다던가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아닙니다만은 상황이 맞물려서 좀 굉장히 아쉬웠던 상황이 많이 연출됐던 것 같고 다음 시즌에 좀 재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킬레스건 파열이 아무래도 좀 굉장히 선수에게는 고통스러운 부상이면서 100%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상이기 때문에 루디게이가 과연 그 100%까지 충족을 시켜둘지
게 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실 파슨스급으로 거의 뭐 이번 시즌 최고의 먹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선수인데 조아킴 노아입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뭐 점점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는데 갑자기 깜짝 계약으로 뉴욕 닉스가 연 18밀, 4년 72밀로 붙잡으면서 뉴욕이 드디어 미쳤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했었습니다. 네, 역시나 노아가 또 들어 누우면서 정말 뉴욕이 미칠 대로 미쳐버렸구나 라는 폭언을 듣게 만드는 주범이 되어버렸죠. 거기에 더해서 노아는 지금 금지 약물 복용 건으로 지금 20경기 출전 정지를 먹었고 이번 시즌 10경기 정도 출전 정지를 소화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어깨 회전근 파열로 인해서 6개월 이상 결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뭐 시즌 막판에 이제 이 수술 소식이 알려져서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면은 뭐 이제 프리시즌 트레이닝 캠프 열리고 이제 프리시즌 열릴 때쯤이어가지고 큰 상관은 없겠지만은 일단 지금 징계가 중단된 상태고 이제 복귀를 했을 때 다음 시즌 또 10경기 가량 결정할 예정이어서 노아는 아마 드래프트에 절대 뽑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좀 사건 사고가 유달리 많은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뭐 30경기도 소화하지 못하는 먹튀가 되었고 이번 시즌에도 뭐 경기 수는 조금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더러 금지 약물 복용에 어깨 회전근 파열로 엎친 데 덮친 격, 네, 정말 3콤보, 트리플 콤보를 기록을 하면서 이래저래 굉장히 뉴욕 팬들에게 원성을 많이 듣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워즈, 네, 제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뽑아본 어워즈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더 얘기해보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ESPN 리그와 야후 리그 우승자를 얘기를 해야 될 때예요. 네, 사실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뒤순서로 밀어놨었는데 저는 3, 40분 때면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70분이나 끌고 갈 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우승자를 조금 약간 김새쓸 수도 있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SPN에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본보야지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이 팀은 정규 시즌 4위로 플레이오프 올라갔는데 네, 플레이오프 1주차, 2주차, 3주차 다 이겨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1주차에는 5위 팀을 만나서 4승 4패 1무를 기록을 했는데 어드밴티지에 따라서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1주차가 가장 고비였던 것 같아요. 네, 그 후로는 오히려 승승장구했죠. 2주차에서 네, 2위 팀을 만나서 격파했고 결승전에서는 또 3위 팀을 만나서 격파를 해버리는 등 거의 도장 깨기를 시전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했습니다. 이 팀은 아무래도 후반기에 있었던 여러 트레이드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포텐셜이 터지면서 단숨에 우승 후보를 넘어서 우승을 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 팀이 이제 트레이드 최대 횟수인 15번을 모조리 소모를 하면서 결국에는 팀을 슈퍼팀으로 완성을 시켰었는데 그게 이제 막판에 하면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이 팀을 전반기 막판에 한 번 만나고 그 후에 만나지 못해서 이 팀이 어떤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트레이드로 정말 전력 보강을 확실하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드래프트만 봤을 때는 좀 아쉬운 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챈들러 파슨스, 네, 가 대표적이었고 그랬는데 그거를 한 시즌 내내 학습하고 자신이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분석하면서 계속 그거를 메워냈던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네, 그거는 정말 본인의 노력하에 이뤄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고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첫 시즌인데 우승을 했다는 것도 자체고 굉장히 놀라운 성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첫 번째 네, 메시지로 남겨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시즌에도 당연히 같이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비시즌에도 또 좋은 소스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후 리그 우승자는
네, 털과 팀입니다. 네. 어느 메시지였는지 기억을 못했는데 아마 팀 장군님이었을 것 같아요. 팀 장군님이 이제 경기 수를 아껴놓고 후반기에 터트려서 따라가면 1위를 한번 역전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으로 전반기에 경기 수를 조금 아껴놓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털과팀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근데 털과팀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 중반부터 이미 완벽하게 선두권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팀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1위는 물 건너갔구나. 그냥 중상위권이나 노리자라고 애초에 그냥 놨었고 근데 제가 이제 시즌 막판에 이제 경기 수를 모조리 소모하면서 완전히 이제 야구리그는 손을 떼버렸거든요. 어차피 카운트도 안 되는 팀 뭐하러 보겠습니까? 롯데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많은 걸 배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시즌 사실 그냥 배워가자. 야구리그 처음이고 또 롯데쉐리 또한 처음이다 보니까는 좀 배우는 시즌이었는데 절대 시즌 전반기에 경기 수를 많이 소모하지 말자. 절대 플러스를 만들어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임해야 될 것 같아요. 롯데쉐리 같은 경우에는 털과팀님께서는 그렇게 뭐 오버했던 경기 수도 별로 없었고 팀 전력 자체도 탄탄해가지고 트레이드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웨이버 무브스도 30회 이하로 활용을 하면서 팀 자체가 그냥 정말 튼튼했고 꾸준했고 무시무시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판에 이제 좀 경기 수가 조금 딸렸는지 막판에 대추격을 허용해서 2위 팀과 결국에 3점 차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한 10점 차 이상 차이 났었는데 그거를 계속 따라갔던 거 보면은 털과팀님께서도 조금 조바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를 지켜냈던 거는 기본 전력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ESPN과 야후팀 전부 다 우승팀을 얘기해 봤고요. 저희 팀은 ESPN은 7위로 마무리했고 야후는 11위? 네, 야후는 배운다고 쳐도 ESPN이 좀 되게 납득할 수 없는 순위를 기록해서 굉장히 아쉬운 한 시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주에 다 얘기를 했었는데 웨스트브룩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42회 트리플 더블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저한테는 과분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4픽으로 웨스트브룩 뽑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즌부터 잘 풀리나 싶었는데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웨스트브룩이 너무 혹사를 많이 당했죠. 그 빈자리를 계속 메우느라. 아마 웨스트브룩이 없었다면은 계속 지고 또 져가지고 하위권까지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전부 얘기해봤고 다음 시즌에 그냥 업데이트해볼 요소들을 잠깐 얘기해보고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즌3에 앞서서 이제 다가오는 플레이오프, 시즌2는 끝났지만은 플레이오프는 이제 시작이 났잖아요. 그래서 시즌2는 끝나더라도 플레이오프 때 간간히 영상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미뤄졌죠.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플레이오프 기간에는 이제 플레이오프 프리뷰 위주로 조금 짧게 클립 영상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클립 영상도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한 번도 실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송구스러워요. 네. 이거를 짧게 촬영할지 길게 촬영할지는 조금 미정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실험적인 방송으로 언제나 한번 길게 촬영해보고 언제나 한번 짧게 끊어서 업로드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1라운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시험기간이어가지고 시험기간이 끝나는 대로 아마 2라운드부터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해볼 예정이고 시즌3부터 약간 좀 디자인을 좀 변경할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뭐
네,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뭐 근데 다만 이제 유튜브에 들어갈 썸네일, 네, 대표 사진에 그 텍스트를 추가해서 시즌 몇 화인지 그리고 주제가 뭔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박아둬서 좀 유튜브를 찾아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께 어떤 내용,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할 것인지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또 가능하다면 뭐 로고, 팟캐스트 로고를 교체하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뭐 포토샵 능력이 좋은 건 아니어서 이거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냥 일단 후보로 올려놓은 상태고 또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 또 본보야지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카테고리 추가 그리고 변동이 있을 거고 또 ESPN과 야후 쪽에서 이제 내기, 네, 돈 걸고 내기를 해야 좀 제맛이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분께서 허락을 하신다. 그리고 또 뭐 과반수 이상이거나 일정 투표수 이상 기록한다면 회비를 걷어가지고 내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희망사항인데 제가 이제 이번 시즌에 이제 DSLR 카메라를 드디어 장만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다면 언젠가 한번 라이브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네. 저 혼자 방송하는 것도 괜찮고, 게스트를 모셨을 때,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게스트 분께서 라이브 방송까지 오케이 하실지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 게스트였을 때, 라이브 방송하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긴장되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모르겠어요. HDMI 케이블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서, 이거는 조금 제가, 정보를 쌓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MLB 판타지를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MLB 판타지는 방송 안 하시나요? 라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어요. 이거는 저도 사실 탐은 납니다. 탐은 나는데 아직 제가 모르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함께 알아가자는 마인드로 방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네, 책임감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내키지가 않아서 하더라도 아마 다음 시즌부터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취업 준비할 나이여가지고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네, 그럼 1년 내에 방송하는 건데 네,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뭐 1주마다 방송하는 게 아니라 뭐 2주나 한 달에 한 번 방송하는 거 정도면은 MLB 판타지 방송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번 시즌은 미루겠습니다. 네, 이건 확실하게 얘기를 해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MLB 판타지는 이번 시즌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멘트까지 오게 됐는데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83분 정도 나왔는데 네,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네. 일단 기본적인 틀을 잡느라고 이제 어떻게 시즌이 흘러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시즌 1이 그렇게 파바박 잘 흘러갔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에는 좀 제 옆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응원해 주시고 피드백 주시고 하셔가지고 시즌 2를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이 원래 시즌 1 때는 팟빵 리뷰를 자주 남겨주셨던 분들께서 이제 제 옆으로 오시다 보니까 좀 팟빵 리뷰의 씨가 말라버린 게, 그러니까 신규 좀 유입 회원들이 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걸 만회할 만큼 지금 끈끈한 두 리그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커미셔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일단 탈주하지 않고 완주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고 큰 의의를 둘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ESPN 리그도 그렇고 야후 리그도 그렇고 다음 시즌에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고 완주하신 분들께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 많이 전하고 싶고 비시즌에도 계속해서 네, 계속 소식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이제 시즌2 6개월간의 그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계획처럼 플레이오프 기간에 이제 조금, 영상 컨텐츠를 업로드를 할 텐데, 이거는 팟빵에는 올라가지 않을 테고요. 유튜브에 단독으로 올라갈 듯 합니다. 뭐, 오디오만 추출해서 팟빵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영상 컨텐츠를 염두에 두고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귀로만 듣는다면 조금 뭔가 2% 아쉬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실험적인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 단독으로 한번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렇게 네, 이렇게 길게 끝까지 다 얘기해 봤습니다. 이 판타지 이 시즌2 판콩남 시즌2의 마지막 제목으로 네, 그 인기 드라마였던 도깨비의 명대사였죠.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라고 좀 길게 제목을 정했는데 정말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시즌2를 진행했던 날 내내 정말 저 입장에서는 행복했고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또 판타지 얘기를 하고 또 신규 그 가입자들을 모셔와서 그 신규 가입자들이 열심히 판타지를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고 또 저도 실제 인맥 이외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맺어진 인맥들이 또 좋은 영향을 끼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고 이렇게 팟캐스트가 이렇게 많은 결과를 이끌어낼 줄 몰랐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거를 통해서 제가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애초에 그걸 바라고 시작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왜 이 재밌는 판타지 리그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걸까라는 사소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했던 팟캐스트이다 보니까는 제가 그렇게 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냥 수익 모델만 만약에 창출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이걸로 정말 올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재밌고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애착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현실의 벽에 앞두고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이 가긴 하는데 웬만하면 최대한 끌고 나가고 싶습니다. 1인 팟캐스트로서 뭐 녹음부터 시작해서 편집, 뭐 기획, 업로드, 홍보 1인 5역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 별로 이제 시즌1 때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시즌2 때는 아무래도 요령이 생기다 보니까는 녹음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응축해서 얘기를 잘 할 수 있고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목소리 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편집할 때는 어떻게 자르면은 더 손쉽고 빠르게 편집해서 업로드 할 수 있고 또 홍보를 할 때는 또 어떤 뭐 썸네일을 넣건 뭐 해시태그를 넣건 해가지고 좀 더 조회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나는 좀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남들과는 좀 다른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이제 3, 4월 달에 마무리하고 8월 달에 근황 토크하기 전까지 계속 쉬었던 거에 비하면 이번 시즌에는 계속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만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또 짧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6화까지, 네, 26 에피소드는 아니죠. 26화라고 써져 있긴 합니다만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겠죠. 한 30개 넘었을 텐데, 이렇게 30개 넘게 에피소드를 꾸준히 잘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다음 시즌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